그렇군요. 네. 참 스토킹에 관한 법률이 참 미비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이번에는요, 생활 속 실험실 순서인데요. 가습기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요. 네, 요즘같이 날씨가 건조한 철에는 가습기 꺼내놓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가습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습기 속의 세균의 위험성 생활 속 실험실에서 확인해 보시죠. 건조한 한절기에 필수품 가습기, 그런데 습기를 보충해주는 웰빙 생활용품 가습기가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데요. 잘못 사용할 경우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습기 속 세균의 실체를 알아봅니다. 촉촉하게 습도를 유지해주는 가습기. 이 가습기 수증기는 우리 몸에 직접 닿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실제 주부들은 어떻게 가습기를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를 찾아갔는데요. 가습기를 사용하는 주부들이 각자의 가습기를 들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가습기들처럼 사용하는 이유도 다 달랐는데요. 이 가습기를 어떨 때 주로 사용하세요? 요즘처럼 가을철에 이게 목이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가습기 틀어놓으면은 뭐 칼칼한 게 조금 나을 것 같기 사무실에도 때문에 많이 틀죠.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가끔씩 얼굴을 들이대요, 그냥. 그러면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거 해봤는데 기분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주부들은 평소 가습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부들의 가습기 청소 방법 들어봤습니다. 시간에 붓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꼼꼼하게 닦아주는 편이거든요. 어휴, 3일에 한 번씩, 청결함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절대 하루에 한 번씩 안 갈아요. 실제 주부들의 가습기 세척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물로 급수통을 헹구고 또 수건으로 가습기 구석구석을 닦아주는 등 위생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습기 제일 깨끗하게 좀 씻으셨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육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요.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 정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석구석 깨끗이 닦으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세척했다고 자신하는 주부들. 하지만 접사 카메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물때와 먼지들이 가습기 구석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세척이 어려운 틈과 틈 사이에는 더 많은 묵은 때와 먼지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 화면을 본 주부들도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예, 제가 그래도 한 살림 한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가습기 청소 제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너무 창피해요. 아니 저희 눈으로는 몰랐는데요. 진짜 카메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쉽게 관리하기 힘든 가습기의 위생. 이 가습기 대체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네, 실제 주부들이 사용하는 가습기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 미생물 검출 실험을 의뢰해봤습니다. 먼저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속의 미생물 검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최초의 수증기 샘플을 채취한 뒤에 가습기 속의 물을 그대로 둔 채 4시간 경과 후에 수증기 샘플을 다시 채취해봤고요. 또 그 상태에서 48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는 수증기 샘플을 다시 한번 채취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이 경과했을 때 가습기 수증기 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최초의 수증기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집 건데. 채 이틀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번식한 세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부었을 때 그 먼저 있었던 세균이 결국 오염의 원인이 되고요. 세균은 보통 한 20분에서 30분당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48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이 그 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습기 속 세균들은 물방울 입자를 타고 공기 중을 돌아다니다가 호흡하는 코와 입을 통해서 빨려 들어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가습기에서 검출된 세균은 일반 세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라든가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세균들인데요. 그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린이나 노약자, 면역이 약한 사람, 그리고 호흡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호흡기 질환자들 많죠. 네, 또 녹록균, 폐렴간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 각종 변온성 세균들까지 검출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습기 내부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요? 이 가습기에 물을 진동시켜 최초로 분사하는 역할을 하는 저 진동자의 세균도 한번 채취해봤는데요.
진동자는 내부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서 세척에 주부들이 어려움이 가장 많은 곳이죠. 놀랍게도 진동자 부분에서 저렇게 선을 이룰 정도의 많은 세균이 나왔습니다. 진동자 쪽으로는 이렇게 홈이 되게 파져 있죠. 이렇게 부유 상태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진동자 부분에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세균이라든가 다른 부유 물질들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그렇겠죠. 외부로 유출되는 수증기가 시작되는 곳인 진동자, 더욱 꼼꼼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가습기 수증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수증기로 얼굴을 촉촉하게 마사지하는 게 피부 관리의 노하우라는 이분. 수증기가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하고 팩을 하면 좀 더 촉촉해질 것 같아서. 수증기를 쐬고 난 후에는 팩으로 보습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가습기 수증기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촉촉한 피부 하나는 자신 있다는 그녀의 말과는 달리 실제 피부 상태는 가습기 수증기 마사지 때문에 심하게 건조하고 갈라져 그래요? 있는 상태였는데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가습기 안에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스티머처럼 피부에 좀 촉촉하기 위해서 쨘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죠. 그 가습기를 째고 그에 팩을 할 경우에는 또 모공을 더 막고 그 안에 세균 번식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피부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네, 세균 걱정 없다는 천연 가습기를 사용하는 주부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위해서 적절한 습도 조절이 필요했다는 주부. 하지만 가습기 연결선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가습기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선 연결을 안 해주셨어요? 원래는 가습기를 사용했었는데 네. 아기가 감기에 걸렸는데 잘 낫지도 않고 가습기 틀어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습도 조절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저희 집 가습기예요. 화분. 자, 얼핏 보기에는 일반 꽃병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안에 비밀이 있답니다. 비밀은 바로 꽃병 안에 숨겨져 있는 달걀 껍데기. 계란 껍질을 까서 이렇게 넣고 물을 부어놓고 국화를 넣어놓으면 가습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천연 가습기 만드는 법 첫 번째, 달걀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어 속을 깨끗하게 비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걀에 물을 채워넣고 이 공기 정화식물 국화를 꽂아서 마무리. 천연 가습기를 쓰고 나서부터 아기 기침이랑 감기도 덜해지고 보채는 것도 덜해졌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달걀 껍질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나 있어서 물이 조금씩 증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천연 가습기를 넣은 통과 아무것도 넣지 않은 통을 비교해봤는데요. 천연 가습기를 넣은 통의 습도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습기 올바른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사용한 물은 재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소금으로 세척하는 것이 살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금을 이용하고. 또 가습기는 가능한 매일 청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로 적신 헝겊으로 본체를 닦고 햇볕에 말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습기는 2-3m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살균이 되는 가습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 교환과 세척을 매일매일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유해한 세균은 그대로 나온다고 하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